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와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음식 냄새는 생각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년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이 명절 연휴가 자칫하면 우리 몸에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무심코 먹은 그 맛있는 음식 한 점이, 그리고 즐겁게 요리하던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응급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명절에 숨겨진 위험들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명절 음식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소화기 질환의 공포입니다. 명절 연휴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소화기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명절에 주로 먹는 음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낸 각종 전,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잡채 등등 대부분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고 칼로리 폭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소식하시던 분들도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또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이 권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특히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된 우리의 소화기관이 이 갑작스러운 기름진 음식의 습격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었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과식해도, 기름진 것을 조금만 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단순히 속이 좀 불편하고 체한 정도라면 한 끼 정도 굶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쉬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단순한 체기가 아닐 때입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술까지 한 잔 곁들인 그날 밤, 갑자기 명치 주변이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서 누가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다면 이것은 절대 단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이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까지 뻗어나가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몇 시간씩 지속된다면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급성 담낭염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낭은 우리가 먹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이 담낭이 담즙을 내보내기 위해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담석이 있거나 담즙이 끈적해져서 담즙이 나가는 길인 담도가 막혀버리면 담낭이 퉁퉁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급성 담낭염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평소에 증상이 없던 담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명절 폭식은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담낭염뿐만이 아닙니다. 급성 췌장염 또한 명절의 불청객입니다. 췌장 역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기름진 음식과 과음은 췌장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췌장염 역시 명치 끝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뒤로 뻗치는 특징이 있어서 담낭염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무서운 이유는 염증이 심해지면 강력한 소화효소인 췌장액이 췌장 밖으로 새어 나와 주변 장기들을 녹여버리고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에 과식 후 배가 너무 아프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 음식은 기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달고 짠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 놓고 드셨다가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거나
혈압 관리에 실패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과다 섭취는 우리 몸에 대사적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 기능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만성 질환자분들은 명절에도 평소의 식습관과 복약 스케줄을 최대한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식사량 조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속도와 방법입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떡이나 고기처럼 찰지거나 질긴 음식들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도 약해지고 삼키는 기능, 즉 연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또한 식도나 기도의 감각도 무뎌져서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도 기침,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찰떡이나 큰 고깃덩어리를 대충 씹어 삼키다가 그것이 기도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기도 폐쇄 상황이 발생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폐쇄는 골든타임이 불과 4분밖에 되지 않는 정말 급박한 응급 상황입니다. 4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과 식사 도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목을 감싸 쥐고 괴로워한다면 이것은 기도가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를 하는 동시에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강하게 힘껏 뒤쪽 위쪽으로 밀쳐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압력으로 폐 속의 공기를 밀어내어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즉시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응급처치법은 평소에 미리 익혀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하임리히법으로 이물질을 뱉어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인해 복부 장기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고 기도로 넘어갔던 음식물 찌꺼기가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막혔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명절의 위험은 식탁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부엌, 주방도 위험천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은 유난히 전이나 튀김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불을 오래 써야 하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고 커다란 냄비들이 가스레인지 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자칫 뜨거운 기름이 튀거나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반사신경이 느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순간적인 위험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손을 떼는 속도도 느리고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서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게다가 노인의 피부는 얇고 약해서 같은 온도의 열에 노출되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깊은 화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회복 속도도 더딥니다. 만약 요리 중에 뜨거운 기름이나 물에 데워 화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상 부위의 열기를 식히는 것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옷을 억지로 벗으려다가 물집이 터지거나 피부가 같이 벗겨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수돗물에 대고 충분히 열을 식혀주세요.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차가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갖다 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음의 냉기가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오히려 동상과 같은 추가적인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원한 물, 흐르는 물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던 민간요법, 예를 들어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바른다거나 소주를 붓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상처를 감염시키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열기를 충분히 식혔다면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살짝 덮어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물집은 그 자체로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세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 범위가 손바닥 크기보다 넓거나 화상을 입었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경까지 손상된 깊은 화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방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물기나 기름기를 수시로 닦아주세요. 뜨거운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는 통로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돌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헐렁한 옷 소매는 불이 붙거나 냄비를 건드릴 수 있으니 피하고,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고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기름진 음식은 적당히 드시고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치나 등 쪽의 심한 통증은 단순 체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십시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명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대화하며 웃느라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하임리히법 같은 응급처치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불과 기름을 다룰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화상 사고에 대비해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즐거운 명절,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주의와 관심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명절에는 아프지 않고 탈 없이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드시고 안전하게 요리하며 웃음꽃 피는 명절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